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작년 2023년 전 세계 우주 발사체 발사 현황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모두 감사하고요. 올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2023년 전 세계 우주 발사체 발사 현황 그 통계에 집계된 걸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 오브 오비탈 런치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저기 위키페디아 영문판 거기에서 스페이스 플라이트 연간 발사 집계한 거 그거 나온 거를 제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전 세계 우주 발사 동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고 1월에 14회 발사해서 2번 실패했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총 16번 쏴서 2번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12월에는 기록적으로 28회를 발사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빼면은 거의 매일 쐈다고 보면 되죠. 전 세계 어디선가 매일 로켓을 쐈어요. 그래서 2023년 전체 통계는 성공이 211회, 실패 11회, 부분 실패 1회 합쳐서 총 223회를 쐈더라고요. 이 집계된 게. 제가 이거 보니까 총 합이 223회예요. 발사한 게. 근데 작년이 2023년이잖아. 이게 우연인가? 제가 보니까 이래요. 아무튼 기록적으로 200회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발사 횟수가. 그리고 성공한 것도 211회예요. 그리고 요거는 궤도별 발사 현황이에요. 궤도. 위성 궤도를 어디로 쐈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로우 어스 오빗, 지구 저궤도, 여기 지구 저궤도죠. 지구 저궤도가 보통 한 400에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400km에서 2000km 사이를 도는 위성 궤도를 얘기해요. 보시면은 대부분 지구 저궤도로 많이 쐈어요. 그리고 여기 미디엄 어스 오빗, 여기에 보면은 한 대체적으로 2만 km, 그러니까 만에서 2만 km 정도 되는 중궤도로 생각보다 많이 쏘지 않았네요. 여기 GPS 위성이 여기 들어갑니다. GPS 위성이 여기 들어가고 미사일 감시 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미디엄 어스 오빗에 들어가요. MEO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옆에 지오 싱크로너스, 이게 정지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궤도면은 대체적으로 한 4만 km 고도죠. 그러니까 여기 4만 km 정도 되는 하이오빗까지 보낸 게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생각보다 중궤도보다 더 높은 정지궤도로 발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쏜 거는 여기 로우 어스 오빗. 전체 223회 중에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관심 많으실 국가별 발사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의 과반을 조금 넘게 발사했죠. 맨 아래 보시면은 116회 발사라고 나와요. 미국이 작년에 전체 223회 중에서 116회니까 한 3-4%? 그리고 그 중에서 109회는 성공했고 6회는 실패, 많이 쏘니까 실패도 많이 하죠. 부분 실패 1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작년에 67회를 발사했어요. 67회. 그 중에서 단 한 번만 실패했어요. 중국이 작년에.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원래 중국 거라 많았는데 중국에 추월당한 지 몇 년 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금수저치로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 19회 발사했습니다. 물론 성공은 다 했네요. 발사체는 구형 발사체지만 신뢰도는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의 강자였던 유럽 연합이 단 3회 발사했습니다. 이게 아리안 5로 발사한 건데 지금 소유주 로켓 수입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베가도 실패했고 아리안 6는 계속 연기되면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유럽. 그래서 유럽은 단 3회만 발사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4위는 누가 차지했냐면은 인도. 유럽이 주춤하고 인도가 치고 올라와서 인도 7회에서 7회 모두 성공. 그러니까 작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순위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3회로 똑같죠. 얘들도 전통적으로 많이 쐈는데 지금 작년에 아시잖아요. H3 로켓 발사 실패. 여기 실패 있죠. 그리고 입실론 고체 발사체도 2022년 10월인가 발사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발사 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H2 전통적인 H2 로켓으로 2번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주춤해요. 지금 H3를 내년 올해죠. 올해 초에 또 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올해 지금 기대되는 게 유럽의 아리안 6
요거 조만간 발사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본의 H3 차세대 발사체들 요것도 상반기 중에 발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북한이 3회 발사했어요. 이거 천리마 로켓 얘기하는 겁니다. 천리마 발사체를 저번에 1회 성공했고 그 전에 2회 실패했죠. 얘들도 오비탈 런치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이 돼요. 한국은 2회 발사해서 2회 모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하고 저번에 고체연료 발사체 성공한 거 요거 합쳐서 2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전 세계에서 발사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연도별입니다. 연도.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 처음 진출한 게 1957년 스푸트니크였죠. 그 뒤로 쭉 지금까지 2023까지 전체 발사 횟수를 전부 합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은 실패예요. 빨간색은 실패, 주황색은 부분 실패, 녹색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1958년, 59년, 1960년 쭉 가는데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 수직 상승합니다. 발사 횟수가. 그러다가 아마 이게 아폴로 달 탐사 경쟁할 때죠. 달 착륙 경쟁할 때 그때를 정점으로 이렇게 쭉 냉전 기간 내내 비슷한 발사 횟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10에서 140회 정도 발사를 계속 유지했어요. 했는데 1982년 요해죠. 요해에 기록적으로 소련이죠.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소련이 1년에 108회인가를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20번 쐈는데 소련이 한 100번 넘게 쏜 거예요. 혼자서. 이때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기록이 갱신되는데 그때까지 단일 국가로는 1982년에 러시아가 100번 넘게 혼자 쏜 거, 요게 기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1990년대, 89년, 90년대 러시아, 소련 연방이 붕괴하죠. 이제 소련이 해체합니다. 그 뒤로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해마다 발사 횟수가 줄었어요. 이게 쉽게 해서 우주 개발의 암흑기가 도래한 거죠. 거의 10년 동안 우주 발사가 이렇게 답보 상태, 냉전 때는 활발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많이 쐈는데 그대로는 발사 횟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사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발사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로켓 나로 발사하고 일론 머스크가 2000년인가 2001년에 러시아에 찾아가요. 이때 가장 발사가 적을 때, 쉽게 해서 로켓 단가가 비쌌을 때입니다. 러시아 찾아가서 ICBM을 구매해서 우주 발사체로 쓰려고 하다가 러시아한테 통수를 받고 열받아서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X가 됩니다. 이때 X가 됐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랬고 그러다가 뉴 스페이스들이 이때 2000년대 초반에 뉴 스페이스들이 엄청나게 생기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출발하고 이때부터 시동을 걸더니 200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발사가 늘어나다가 최근 3년간 수직 상승합니다. 이렇게. 이게 대부분 지분을 스페이스X가 넘버원, 그리고 중국이 넘버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은 223번 쐈고,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플랜이 300회를 돌파하느냐. 300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거의 200번대 후반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많이 보던 이게 떡상 그래프죠. 이게 코인 떡상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추세입니다. 발사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우주 개발이 더 빨리 진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통계인데 전 세계 발사장 발사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발사장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냐. 일단은 미국부터 볼게요. 여기 미국 보시면은 진한 군청색, 요게 케이프 커너베럴입니다. 케이프 커너베럴인데 우리 케네디 우주센터 우주왕복선 쏜 아폴로 쏜 거기가 아니에요. 케이프 커너베럴 얘기하면은 미국 우주군 공군기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국에 쏜 거 절반 이상을 쐈어요. 케이프 커너베럴. 왜 이렇게 많이 쐈냐면은 여기서 스페이스X 팔컨 9을 여기서 발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컨 9 임대해줘가지고 미 공군기지에서 엄청나게 쏘아가지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쏜 발사장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케이프 캐너베럴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우주왕복선하고 아폴로 쐈던데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적죠. 여기서는 좀 중요한 미션,
크루 드래곤이라 유인 우주선 아니면 펠컨 헤비 뭐 이런 걸 쏴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도 여기서 쐈죠. 그리고 요 위에 연안 하늘색 이게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반덴버그 태평양 쪽에 연안 반덴버그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베이스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고요. 그리고 그 다음 2번 주자 중국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의 발사장이 지금 4개가 있죠. 중요 발사장. 이 중에서 자주색 제일 많이 쏜 거 절반 이상 쏜 데가 바로 내몽골에 있는 주치안 인공위성 발사 텐스입니다. 아직도 보면 얘들이 주치안에서 절반 이상 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쏜 게 이번에 또 사고 난 스촨성에 있는 시창 발사장이 요만큼. 그러니까 얘들 주치안에서 제일 많이 쏘고 그 다음에 시창이 쏘고 그 다음 많이 쏜 거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타이위안 북경에서 서쪽으로 있는 타이위안 발사장에서 많이 쐈습니다. 이게 원래 얘들 3대 발사장이고요. 그리고 새로 만든 발사장으로 이제 하이난섬에 있는 웬창 발사장은 아직 의외로 적어요. 여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웬창에서는 신형 발사체들 그러니까 창정 5호, 6호, 뭐 7호 이런 것들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얘들이 제대로 취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치안, 타이위안, 시창은 예전에 창정 2호, 3호 계열 하이드라이진 연료를 쓰는 구형 로켓을 여기에서 주로 발사를 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로켓을 쏘는데 이제 국적이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발사가 있었고 여기 뉴질랜드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미국의 일렉트론 로켓을 뉴질랜드 마이아반도에서 쏘고 있죠. 그래서 국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도 한 7번인가 쐈을 거예요. 북한 서해 발사장. 그리고 이건 러시아에도 발사장이 영내에 있습니다. 2개인데 거기서 쏜 것도 카자흐스탄만큼 쐈네요. 결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발사장에 쏜 건 대부분 러시아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한국 나로우주 센터하고 저번에 제주도에서 쏜 거 이렇게 2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쏜 데는 케이프 커너베럴에 있는 미국 우주군 공군기지입니다. 우주군 기지 거기에서 제일 많이 쏴요. 2번째로 많이 쏜 데는 중국의 내몽골 주치안 우주센터네요. 3번째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켓 기종별 발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압도적으로 쭉 큰 거 이게 스페이스X 펠컨 계열 로켓입니다. 펠컨. 여기 보면은 연한 청록색이 펠컨 9 재사용 로켓. 대부분 재사용을 했어요. 이만큼 쐈어요, 얘들이. 그리고 요 밑에 진한 청록색이 펠컨 9을 쐈는데 재사용 안 하고 버리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저게 뭐냐면은 크루 드래곤 발사한 거예요. 나사하고 계약할 때 크루 드래곤 유인 우주선은 재사용 로켓을 안 쓰고 쌤뺑이를 쓰기로 얘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는 신품을 쓸래. 그 신품 쓰고 신품은 또 재사용해서 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녹색. 요거는 펠컨 헤비입니다. 작년에 펠컨 헤비도 많이 쐈어요. 펠컨 헤비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에 여기 보면은 짙은 벽돌 색깔이 창정 2호입니다. 창정 2호. 좀 약간 9세대 로켓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 올리면은 중국 로켓 쏘면은 그 붉은 연기 나는 게 대부분 창정 2호예요. 창정 2C, 창정 2D. 이걸 아직도 얘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전체 중국 로켓의 발사 횟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조사해 보니까 중국이 작년에 발사한 게 67회인가 그렇죠. 그 중에서 창정 계열, 창정 2호, 3호, 4호, 창정 5호, 뭐 6호, 7호 이거 다 합쳐가지고 47번 쐈어요. 47번 쐈는데 그 중에서 25회가 창정 2 계열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중국 로켓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주력은 창정 2호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3호, 4호, 5호, 6호, 7호 11호까지 있습니다. 창정 11호는 창정 계열 로켓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 연료 발사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액체 연료 발사체고요. 그리고 창정 5호 이전, 창정 5호 이전에 2, 3, 4호는 연료가 히드라진을 써요. 그리고 창정 5호부터는 케로신하고 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깨끗한 로켓이 창정 5호를 기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쏜 건 펠컨 계열이 이렇게 쐈고, 그리고 당연히 2번째는 중국의 롱마치 창정 계열이 이렇게 절반 정도를 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R7 그 유명한 소유주 로켓입니다. R7 ICBM에서 파생돼 가지고 쭉 왔으니까 열 몇 번 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은 R7이 20몇 번, 그리고 뭐 프로톤 이런 거 합쳐서 러시아가 평균 한 30번 넘게 쐈어요. 근데 그게 절반 조금 안 되게 많이 쪼그러들었고, 그 사이에 중국이 한 2배 정도 치고 올라가서 지금 확실하게 2위를 굳힌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1위까지 했었어요. 재작년인가? 여기 보면 요 세레스는 중국의 갤럭틱 에너지라고 얘들 스타트업, 이거 고체연료 발사체예요. 근데 원형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고체연료 미사일 모터를 사용해서 만든 발사체로 알고 있어요. 세레스가 한 7번인가 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천리마, 그리고 일렉트론 소형 발사체 로켓neb에, 그리고 H 시리즈가 일본의 H2, H3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콰이저우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창정 계열은 아닌데 중국의 국영 우주 로켓 회사인 중국 항천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우주항공을 중국 항천 과학기술 집단공사 유한회사, 그러니까 일종의 국영 로켓 회사예요. 얘들이 만든 고체연료 발사체입니다. 이 콰이저우, 이게 7번인가 썼어요. 이렇게 쐈고, PSLV, 이건 인도 발사체고요. 그리고 어더, 우리나라 누리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펠컨 9 혼자서 나머지를 합친 것만큼 커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스페이스X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2023년 전 세계 발사량의 47%인가 횟수로는 그 정도를 발사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펠컨 9은 대형 로켓이에요. 페이로드를 한꺼번에 우주로 거의 20톤 가까이 운반하다 보니까 중국의 로켓도 그렇고 대부분 중소형 발사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 세계 발사 횟수의 절반 정도로 발사하지만 우주로 배달한 화물량은 80% 이상 배달하고 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떤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스페이스X 2023년 발사한 로켓을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쏜 거 시커멓죠, 부스터가. 재사용 로켓입니다. 재사용 로켓이고, 요거는 펠컨 헤비예요. 펠컨 헤비. 펠컨 헤비 몇 번 썼나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작년에 펠컨 시리즈 96번 쏜 것 중에 펠컨 헤비가 5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컨 9은 91번, 91번 쏘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부스터 색깔로 이게 쌤뺑인지 재사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재사용을 많이 하면 더 시커매진 거고, 여기 보시면은 끝에 페이로드 부분이 좀 뾰족하고 작은 게 있어요. 이게 크루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타쉽. 이게 실물 축적 크기일 거예요. 야,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발사했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